삼국의 기틀이 된 작은 나라들.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는 이 세 나라를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나라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한 왕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삼국이 등장하기 훨씬 전 한반도와 만주 곳곳에는 수많은 작은 나라와 정치 집단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꿔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이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 무렵부터 철기 문화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농사짓는 모습부터 전쟁의 모습까지 달라졌습니다. 철로 만든 농기구는 땅을 더 효율적으로 일굴 수 있게 했고, 철제 무기는 전투의 양상도 바꾸었습니다.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자 사람도 늘어났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더 큰 정치 집단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 한나라에 의해 멸망한 뒤 이 땅에는 오히려 새로운 나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북쪽에는 부여와 고구려, 옥저와 동해가 있었고, 한반도 중남부에는 훗날 사만이라 부르게 되는 마한진한변 안에 여러 소국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잘 몰랐던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북쪽의 부여입니다. 부여는 만주 지역의 성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연맹체였습니다. 부여에는 왕이 있었지만 왕 혼자 모든 지역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중앙집권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부족의 족장들이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마가, 우가, 저가 국가였습니다. 말소돼지개를 뜻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단순히 가축을 많이 키웠다는 뜻이라기보다 각 부족의 토템이나 정치적 세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들은 왕도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지역을 관할했는데 이를 사출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있는 중심지와 여러 부족 세력이 연결된 연맹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런 부여 사람들의 삶에는 농업뿐 아니라 목축과 사냥, 교역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떠들썩해지는 큰 제사, 바로 영고였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누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때만큼은 형벌과 재판을 살피고 죄수를 풀어주기도 했다는 기록입니다.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국가적인 행사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부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훗날 한반도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일대를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제국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지역 집단이 결합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특히 산과 강을 이용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은 고구려가 강한 군사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반면 고구려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쪽의 옥저였습니다. 옥저는 오늘날 함경도 일대를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집단으로 토지가 비교적 비옥하고 곡식이 잘 자랐으며 바다에서는 물고기와 소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산악지대가 많은 고구려에게는 농산물과 해산물을 얻을 수 있는 옥저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옥저는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풍습도 있었습니다. 옥저에는 민면의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고 중국 기록에 전해집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남자 집에 데려와 키우다가 성장하면 혼인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바로 매장하지 않고 뼈를 추려 가족 공동의 큰 나무널에 넣는 골장 풍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죽음과 가족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풍습입니다. 옥저의 북쪽과 동쪽에는 동해가 있었습니다. 동해 역시 고구려와 가까운 관계를 맺었으며 농경과 어업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동해에는 아주 독특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책화입니다. 다른 부족 사람이 자기들의 영역에 들어와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경계를 침범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배상하게 했다는 기록입니다. 오늘날의 국경선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만큼 당시에도 부족과 부족 사이에 영역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춤과 노래를 즐기는 공동체 행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쪽은 어땠을까요? 한반도 중남부에는 훗날 사만이라 불리는 수많은 소국들이 존재했습니다. 마한 54개국, 진한 12개국, 변한 12개국, 모두 합치면 무려 78개의 소국입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나라가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강 하나,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정치 집단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의 마을에는 방어를 위한 목책이나 환호 같은 시설도 나타났습니다. 철기가 퍼지면서 생산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집단 사이의 충돌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이었습니다. 변한 지역에서는 철 생산이 활발했고 그 철은 주변 지역뿐 아니라 중국의 낭랑대방과 일본 열도까지 교역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농기구가 될 수도 있었고 무기가 될 수도 있었으며 다른 물건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역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변한 지역은 철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훗날 이곳에서 가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작은 나라들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히 강해지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여러 소국 가운데 사로국, 훗날 신라로 발전하는 세력이었고 마한의 여러 소국 가운데 백제가 성장했습니다. 고구려 역시 주변의 여러 정치 집단을 통합하며 점점 강력한 국가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4세기 무렵 이 작은 정치 집단들이 거대한 고대 국가로 성장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 삼국시대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철을 두드리던 사람들, 논에서 벼를 키우던 농부들, 강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민들, 말을 타고 국경을 지키던 전사들, 그리고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공동체의 안녕을 빌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수백 년 동안 쌓여 마침내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강력한 국가로 성장한 고구려의 시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국의 역사는 왕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작은 부족들의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